좋아요, 여러분. 영국은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그리고 원인은 영국 토박이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냥 말하자면 토박이가 아닌 영국인들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BBC조차도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가 이제는 인종차별주의로 비난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BBC에서 나온 이 최신 기사를 한번 보시죠. 대낮에 마체테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저 안에 있는 사무라이 검들만 구경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 번화가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폭력을 보고 계십니다. 4월 30일에 게시됐어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번화가에서 벌어지는 극심한 폭력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BBC는 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고 정부의 입장에 따라 모두가 극우 편협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BBC? 이건 대낮에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이발사들이 구역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잡아, 친구야, 잡아!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구타까지. 이건 스럽지 않아요. 이런 영상들을 2년 동안 계속 들어왔어요. 이건 케밥 가게 구역 다툼이에요. 처음으로 우리는 수십 명의 거래 기준 단속 공무원들이 살해 위협과 폭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널 죽이고 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맨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니마트를 통해 불법 담배를 판매하는 영국 전역의 쿠르드 범죄 조직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는 것은 불법 담배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이발소나 케밥 가게 구역 다툼이 있습니다. 이건 돈 세탁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런던에 왜 이렇게 이발소가 많은지 눈치채셨나요? 제가 어디를 가든 모든 번화가에는 10개, 15개씩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이발소들 모두가 돈 세탁 사업의 위장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전화로 소리치고 욕을 합니다. 네가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아? 그만둬야 해. 안 그러면 네 남편을 죽일 거야. 우리가 널 죽일 거고 네 집도 불태울 거야. 그녀는 집까지 미행당한 뒤 직접 대면까지 당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면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 집 주소와 개인 전화번호를 모두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명심하세요. 그는 일할 수 없는 난민 신청 거절자였어요. 그녀는 협박이 점점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차가 들이받쳤어요. 이것이 CCTV 영상이었습니다. 피해 복구 비용은 수천이나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후진적이고 실패한 사회에서 온 사람들을 영국에 들여보내놓고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분을 합법화하지 않죠. 그래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나쁜 행동은 절대 보상받아서는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당신들은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을 절박하게 만들어서 위험한 사람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결국 범죄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망명 신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즉각적인 추방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이 집이 평생 살 집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민 와서 집에서도 느꼈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서 다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영국도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제3세계 국가입니다. 죄송하지만 영상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도 거의 제3세계 수준이에요. 우리는 반복적인 살해 협박에 대해 들었어요. 한 미니마켓 직원은 거래 기준 단속 공무원에게 내가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또한 한 여성 단속 공무원은 번화가에서 성폭행 협박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은 강제로 포르노를 보게 되었으며 한 명은 가슴을 쿡 찔렸습니다. 상점들에서 도끼, 야구방망이, 칼날 등 무기가 발견됐습니다. 판전뿐만 아니라 그 모스크 영상 기억나시죠? 잠시만요. 틀게요. 그건 정말 쉬운 공이었어요. 당연히 쳐냈죠. 이거 들어보세요. 무기는 없었고 제가 한 건 그들의 입을 핥히는 뿐이었어요. 무기나 그런 게 있다면 제가 할 일은 그것들을 모스크에 버리는 거예요. Don't give anybody any reason
우리가 당신을 체포하지 않을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케밥 가게나 이발소만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심지어 모스크에도 있어요. 정말 어디에나 있어요. 다른 한 명은 음란물을 강제로 봐야 했고 또 한 명은 가슴을 찔렸습니다. 그리고 상점들에서 무기들이 발견됐어요. 도끼, 야구방망이, 칼날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총이 발견됐다는 신고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과 학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범죄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이 말 예전에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정부의 행동은 정말 뻔뻔합니다. 저 사람들을 잡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특수부대 요원 수백 명, 100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여기서 바로 목덜미를 잡아 끌어내세요. 그들을 벤 뒤에 태우고 배에 실어서 데리고 나가세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정치적 의지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영국이나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권의 남성들이 현지 여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정부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어제 영상도 만들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찰이 실제로 이제는 정부와 경찰이 보호해야 할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선량한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영상이 나왔는데 몇몇 영국 남성들이 클럽에서 여성들을 음흉하게 쳐다보는 인도인들에게 다가가는 장면입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젊은 백인 여자애들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떤 기분인가요?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젊은 여자애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그랬어요. 그걸 보는 기분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또 저 어린 백인 여자애들 쳐다보고 있네요. 큰일 날 거예요. 나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또 저 어린 백인 여자애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네요. 당신은 진짜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죠? 감히 그러지 마세요. 내 나라에서 감히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그게 필요해. 너희 모두 다시 해봐. 너희가 문제야. 알겠어? 알겠어. 너 자신을 지켜. 혼자 조용히 있어. 너희 모두 한 번만 더 해봐. 진짜 문제 생겨. 네가 누군지 궁금해, 플레이어? 클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여성들은 미성년자는 아니야. 하지만 역시 좀 더 교육이 필요해. 밖에 나가면 빤히 쳐다보는 건 용납되지 않아. 얘들아, 진짜 용납 안 돼. 내가 이 얘기 진짜 여러 번 했잖아.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에 가면 그런 영상 봤을 거야. 여러분께 그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젠장. 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훈련도 안 받고 여자들만 쳐다봐요. 저는 그걸 눈으로 강간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눈으로 옷을 벗기는 거죠. 레이저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사형나라에서 파키스탄에 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있어요. 바로 모든 남자들이 여자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현지 여자나 파키스탄 여자 상관없어요. 금발 백인 여자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들은 머릿속으로 이미 옷을 벗겼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정부에 점점 더 질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최악을 데려오고 있어요. 이들은 인도 엘리트도 아니고 볼리우드도 아닙니다. 방금 화제된 이 트윗을 보세요. 호주에서 올라온 거고 오늘 밤 늦게 마트에서 막 들어왔어요. 솔직히 도대체 왜 인도인들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장을 보러 오는 거죠? 100% 공감해요. 저도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인도 남자 2~3명이 있고 인도 여자 2~3명이 같이 있는데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그리고 그 사이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있어요. 다들 목소리가 크고 통로를 아주 느리게 걸어요. 우리는 그들을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팬두, 핀두라고 불러요. 이게 계급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사실 어쩌면 계급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식은 있어야 하거든요.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현지의 관습, 전통, 가치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해요. 제가 말했듯이 제가 2003년에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기차는 항상 붐볐지만
아무도 서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실수로 부딪히면 바로 사과하고 미안해요 라고 하죠. 그러면 괜찮아요 라고 답해요. 보셨다시피 저도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 런던 지하철은 정말 끔찍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부딪히고 발을 밟고, 보통은 비백인. 항상 비백인 사람들이 그래요. 전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문화주의자가 된 거예요. 문화는 중요합니다. 성장 배경이 중요합니다. 어느 문화가 더 낫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영국이나 호주 사람들이, 외국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이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자기들 방식으로 잠식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그것을 혐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간에 비누를 넣지 않아요. 연어 때문이에요. 연어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네, 여기는 보호구역이에요. 제발 간에 비누나 세제를 넣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그 사람과 얘기해야 해요. 아니면 바로 조례 담당 부서에 신고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여기서 안 해요. 우리는 여기서 그런 거 안 해요. 아빠, 물고기 중독시키고 있어요. 조례 담당자와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예요. 반드시 막아야 해요. 이게 뭐야? 나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이것 좀 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아이들, 삼촌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힌디어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어. 남자 2명이 동시에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있어. 아이들은 통제불능으로 뛰어다니면서 쇼핑카트에 역겨운 물건들을 담아 통로를 막고 있지. 나는 믿기지 않아. 고개 젓는 또 다른 앵글로 잭슨계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돼. 오 마이 갓, 우리 어떡하지? 백인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실제로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고신뢰 사회들이 우리 눈앞에서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어. 인도인들은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어. 그리고 그건 단지 주택, 학교, 서비스 같은 물질적이고 큰 문제들뿐만이 아니야. 하지만 일상 속 삶의 질과 관련된 사소한 것들까지도 그래. 그들은 들어가는 모든 공공장소와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 모든 경험을 말 그대로 망쳐버려. 나는 정말 지쳤어. 믿기 힘들 정도야. 나는 2년 전 우르두어 채널에서 영상을 만들었고, 그 채널은 인도인들에게 인기가 많아 이 영상을 보라고 권했어. 호주에서 인도인들에 대한 징후가 갑자기 증가할 거라고 했어. 호주에서는 그 대상이 무슬림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무슬림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까. 물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무슬림이 많아. 호주에서는 이번 달 말 인구조사가 있어. 호주의 무슬림 인구는 110만, 1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이 말은 그들이 10년마다 2배로 늘고 있다는 거야. 영국과 똑같이. 그래서 그게 호주 인구의 약 3%를 차지하게 돼. 그래서 내 기준에는 그게 너무 많아. 인도인들은 테러 위협이 아니야. 알겠지? 인도인들은 2세, 3세가 무슬림보다 훨씬 더 잘 통합되는 경향이 있어. 알겠지?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첫 세대 이민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면 현지인들의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많은 인도인들이 당황해야 하는 걸 봤어. 그들은 이런, 제발 이런 사람들 데려오는 걸 멈춰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인도에서조차 도시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물며 호주 같은 선진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그리고 내무부 장관 토니 버크는 이 사람들을 모두 호주 시민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